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혹시 우리 아이가 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자녀분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자녀분은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반복되는 실패감에 이 무기력감이 막 쫙 와 있어가지고 정말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검사를 쭉 했습니다. 내적 동기가 굉장히 높고 정서적으로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불안해서 살짝 강박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우리 엄마가 슬퍼하시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네가 대학을 잘 못 들어가면 전문대를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도 그냥 제 인생이 끝날 것 같다. 더 이상의 내 미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주변에는 지방대를 들어가거나 전문대를 들어가서 사는 주변의 어른들을 본 적이 없니? 네,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쭉 봤더니 정말 부모님 두 분도 고학력이시고 하필이면 친척분들도 다 전문직이고 고학력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얘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봐왔던 것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는 시험 불안이 높았던 거고요. 이 시험 불안이 결국은 해결이 돼서 굉장히 성적도 올라가고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학습 동기에 관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부모님이 슬퍼하고 실망하실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걸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적 동기가 있으면 반대로 내적 동기가 있겠죠. 이렇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나요? 즉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공부를 왜 열심히 하셨나요? 또는 공부를 왜 하셨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대체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려고 또는 혼나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외적 동기예요. 그러면 내적 동기는 뭐냐?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적 동기는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생각하는 즐거움,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 호기심이 충족될 때의 만족감, 어려운 문제를 막 집중하면서 풀다가 풀렸을 때의 그 성취감,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내적 동기입니다. 그러면 외적 동기는 뭐냐면 공부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공부 자체라기보다는 이 공부를 잘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서 사랑을 받는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내 인생이 안정적이다. 공부를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신다. 이해되시죠? 외적 동기에는 회피 동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피 동기란 뭐냐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즉 이게 회피동기인데 이 회피동기도 외적 동기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또는 우리 자녀는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0명 중에서 4~5명? 우리나라에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는 않더라도요, 궁극적으로는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근데 외적 동기를 가진 아이들은요, 내가 반짝 공부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벼락치기라고 하죠. 벼락치기 하는 아이들이 외적 동기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까지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암기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이게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학년이 올라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내적 동기 있는 아이들이 능력이 향상되고 결과가 결국은 좋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은요, 마라톤 아닌가요? 대학이 인생의 목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커리어를 가지고 내 커리어에서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보통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직업의 목표잖아요.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있죠. 그런데 능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관계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은 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적 동기인지 외적 동기인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아이들이 나누어질까? 인간은요, 원래 학습에 대해서 내적 동기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사실은 놀이도 학습의 일부고요. 다만 놀이가 장난감에서 나이가 들면서 글, 책,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외적 동기를 가진 아이들이 나타나느냐?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을 가지고 학습 동기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적 동기를 가진 아이들이 거의 90%예요. 근데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적 동기인 아이들이 줄어들고요. 외적 동기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외적 환경은요, 첫 번째, 외부 압박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너 게임 했니? 오늘 너 2시간밖에 안 했어. 30분 더 채우자. 놀려고? 안 돼. 게임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압박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그 좋아하던 게임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요,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실 자꾸만 심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한테 습관을 길러주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자꾸만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아이한테 이렇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온 아이들을 만나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공부는 절대 푸시하지 마시고 압박을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세요, 부모님. 요즘에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한테 공부 얘기 안 해요. 푸시 안 해요. 다만 숙제하고 성실하고 네 책임을 다해라. 근데 그 책임질 게 뭐예요? 공부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꾸만 이렇게 공부가 싫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외적 동기로 변질되는 두 번째 이유,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요.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못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못하는 경험을 하면 내가 실패 내성이 낮은 아이들은 점차 자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나는 항상 이렇게 칭찬을 들어왔는데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생각하실 텐데 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알면은 나를 실망하실 텐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아이로 내가 전략을 무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자기 방어 본능으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면 난 되는 애야. 나는 항상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외적 동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난이도가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동기를 가진 아이와 외적 동기를 가진 아이가 학습 장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EBS의 칭찬의 역효과라는 영상의 한 장면으로 외적 동기로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책을 빠르게 읽기 위해 조바심으로 대충 빨리 읽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반면 이 아이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책에 푹 빠져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분명히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요, 내가 학습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성격의 일부가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닐 때도 외적 동기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동기는요, 성격의 한 일부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나의 어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는 동기는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